좀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토론했던 것이 2006년이었죠. 7년입니다. 그때 자료분을 필요하시면은 시민과 세계라는 저희 연구소가 저걸는지 토론 내용이 다 자세히 기재되겠습니다. 7년 전에 평화단체 환경단체는 어떻게 진단했는지 근데 그때는 이런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던지지 못했던 것도 같은데 오늘은 한 번 더 다시 한번 근데 이거 유사한 토론을 했으니까 여기 계신 기자분들한테 제가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핵이 핵무기가 억지력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핵무기는 억지력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무기는 억지력을 제공하는가? 만약에 진작에 생각해서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많은 나라들이 그걸 갖겠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그렇지만 핵무기는 억지력이 될 수 없고 타결을 부른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인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그닥 심각한 질문을 여기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심각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이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도 심각해질까 모르겠는데 동북아에서 핵경쟁이 일어난다 해도 심각해지지 않는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핵무기는 억제력, 전쟁 예방력을 가진다라고 믿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답답합니다. 맞으면 전체로서 우리 사회의 핵 가능성이 적다. 이렇기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그냥 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다. 이것부터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었지만 우리 사회 자체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을 확실하게 합의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예를 들어 북한 핵실험 첫 핵실험 했을 때도 남한내 진보적인 사람이 보수적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 핵무기 가지고 통일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좀 위험해진 거는 북한이 너무 급속도로 망할 것 같으니까 진짜 이게 핵무기가 어떻게 될까 모르겠다. 아마 북한이 조금 더 체제가 안정적이었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거에 대해서 관리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덜 걱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기회가 있으면 누구라도 갖고자 하고 우리도 가지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내에도 있죠.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핵무장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로 나오죠. 핵발전소에 욕심을 내는 대다수의 나라는 많은 경우에 잠재력은 핵무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른바 현실주의라는 입장으로 국제사회를 보면은 핵발전소를 갖기를 원하는 데는 대체로 잠재적 핵무장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거 이걸 부인할 현실주의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현실주의만 있는 문제를 보기 쉽지 않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피폭 국가입니다.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핵무기가 떨어졌을 때 한국인만 7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 국가는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심지어 피폭된
못된 나라라 해도 비핵 평화국가라고 자임하고 있는 일본이에요. 미국의 해구산 위에 있으려고. 미국의 핵무기 공격을 받던 그 나라가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 핵무기를 조작해보는 많은 국무부 장관, 국방장관들은 핵무기는 폐기돼야 되고 핵무기는 없어져야 되고 핵군축 땅을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독촉하고 있는 다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맥나노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질문을 던질 시기에 와 있다. 그리고 당연히 저는 평화정책이고 전체로서 핵을 의존하는 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을 북한에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전면 대응해야 합니다. 더 놀라운 얘기, 아는 분은 아는 거지만 한국전쟁 때 한반도에 핵무기를 사용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였는데 그 중에 사소하지 않은 이유 하나가 한반도에 더 이상 민간인이 밀집된 도시가 없다는 이유였어요. 일본의 핵무기를 폭파할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는 공습을 안 했어요. 민간 시설이 밀집한 데도 온전해서 그 파괴력이 얼마나 민간인을 살상할 수 있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핵무기는 명백히 민간인 살상 무기입니다. 본인을 상대로 하는 무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건 남들이 사용하건 그것은 민간인을 대량 살상하는 무기이고 우리는 그것을 피해를 봤던 나라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우리 정부가 얼마만한 감수성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핵위기나 핵위협으로 말하자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이런 위협은 최근 20년간 북한 핵 문제로만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냉전 시대 내내 한국 2차 대전 승리하고 한국 전쟁 때 핵무기를 사용하는 많이를 떠나가지고 전 세계의 핵무기 경쟁의 대부분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를 끼고 동북아에서 태평양에서 서태평양에서 이루어졌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미소 간에 지금도 미러 간에 탄도미사일 전략 핵무기 제한 협정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냉전 시기에 남아는 2000기의 전술 핵무기가 실제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 점이 또 너무 그렇게 자주 배치되어 있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남한에게든 북한에게든 우리 전체 그래서 핵무기에 대한 위험이라는 게 별로 무감각한 정도였어요. 그게 북한의 강경파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는 좋은 포양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로 북한 핵무기를 둘러싼 논쟁의 역사를 거시적으로 봅니다. 항상 중요한 합의 이후에는 위기가 있거나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도 좀 거시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1994년에 제네바 합의 4년인 거죠. 그 다음에 2000년 6.15 선거 국민선거 2005년 9.19 선거 2007년에 14합의 2008년에 사실상 그 일상합의 일단도 취해져서 영장 치료문을 불금을 했어요. 더 정확히는 오바마 집권한 2006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을 만한 때 위기가 있었는데 항상 이 중요한 계기 이후에 위기가 왔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냐라는 논란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의도를 우리가 단정할 수 없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가능하면 가지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가 그런 의도를 가진 집단이 있습니다.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계기를 부여하는 사건들이 터졌는데 누구 책임이냐 하는 문제를 따져볼 필요입니다. 수치가 누구 책임이라고 하기 힘들더라도 적어도 신뢰의 부족이 문제를 악화시켜왔다는 것은 결론입니다. 제네바 합의 이후에 미국은 북한이 금방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합의의 이행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물론 북한도 그걸 핑계로 제네바 합의를 잘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누가 더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이 합의를 추진한 적어도 우리 측 사람들이 북한이 합의를 이행할 수 없을 것이고 북한은 사실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 합의의 이행을 방해한 것으로 저는 방해한 우리 측 요인이었다는 거 분명합니다. 어렵사리 2000년에 북미 커뮤니티가 됐는데 올버트 클린턴을 먼저 얘기한 것은 부시 행정부였습니다. 우리가 핵 선제 공격 도트린을 발표한 것도 부시 행정부였죠. 물론 그 순간에 북한이 고농축으라는 프로그램을 가졌는지 안 한다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측 요인은 합의를 깨는 우리 측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2005년 9.19 선언을 했을 때 바로 BDA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아니 돈세탁하는 거 규제하는 건 재무부가 아닌데 미국 국무부가 무슨 상관이냐는 말은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패키지 딜 같은 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은 것이 아무 문제가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율된 정책을 하는 미국 같은 슈퍼파워가 이런 것이 있을 연쇄 효과를 모르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죠. 그렇다면 적어도 2005년 9.19 선언이 이행 안 되게 하는 우리 측면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사실 여러 가지 있었지만 북한이 체제가 쉽지 않다. 근데 오바마 집권 이후에는 뭔가 가능성이 열리지 않았냐. 사실 영변 실험용 원자로를 불능화했을 때 검토가 지나치게 까다롭게 한다는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게 시키자분은 어떻게 봤습니까? 다음 스텝에서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 검토를 까다롭게 하는 것 같아요. 오바마 당선때 좀 저도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BDA가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서를 만든 분이 동아시아가 그러면서 북한 강경파로서 이 사람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우리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측면도 있다. 전체적으로 그 위에는 컨틴전시 플랜에 더 많이 의존했다고. 북이 핵을 갖는다는 걸 전제하고 어떻게 가서 접수해서 그걸 해체시킬까라는 계획에 많이 되었고 그것이 전략적인 내라는 정책의 핵심. 확산만 하지 않으면 이사철 박사가 잘 얘기해 주는데 거기서 조약한 핵무기를 가지도 않으면 상관없겠다. 곧 망할 것 같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그 시설을 접수하거나 선제 핵 공격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어쨌든 북한이 야욕을 가지고 있었건 우리 측이 협상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던 이 협상은 20년을 끌어왔고 그동안 3번 북한은 핵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실패한 어프로치라고 봐도 좋은 것 아니냐. 이 계속 반복되는 매뉴얼을 계속할 것이냐. 물론 북한이 좀 더 취약해져서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뭘 해가지고 완전히 아무 사고 없이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텐데 그렇지 않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았냐.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나온 2012년도에 이 정보기관이 공동으로 만든 세계 report 정보기관들은 편안히 자신의 핵 전력을 억지로 국제적 미신,
그리고 협박에들을 위해 개발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이건 정보기관입니다. 북한이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어 판단합니다. 우리 또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편안히 아마도 자신의 체제가 패망 직전에 있거나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는 한 미군이나 미국 모토회장이 핵무기 발사를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합니다. 2012년 1월 30일 날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이 정보기관들 전체를 대표해서 이 상황을 보거나 보고서의 평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의도는 헌법에 명시한 것과 분명히 전까지 보지만 이것이 어쨌든 국제적 위식을 높이거나 외교를 위한 거라는 것은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터프하게 외교적 논의를 실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실패한 진짜를 반복한다면 이런 압박 외교나 전략적 무시를 반복한다면 그건 뭐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한미일 MD 공조 같은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북한 문제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피버트 아시아 퍼시픽이라고 하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몇몇 군사주의자들의 의도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여러 가지 아는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핵이 억지력이 아니다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동북아 비핵지 대화를 위한 운동을 본격화해야 되는 거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더 열심히 하고 더불어서 동북아 전체에서 핵의 위협을 줄이고 핵 억제력에 의존하는 정책들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시작할 타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를 얘기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한 발짝 정도 진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생겼다. 이때 조금 더 공격을 했으면 좋겠고 한국 정부